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왈, 지음, 한종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 필드. 32번째, 24년 8월 30일 금요일 344페이지. 선배님께 늘 감사합니다. 한종슈 2024년 2월 17일 절판본 11,000원. 443페이지. 정리할 때 됐네. 찾아보기. 르퀴니오스, 타르퀴니오스 프리스쿠스 72, 타브리즈 60-1, 타우루스 산맥, 토르스 산맥 141, 188, 248, 타운샌드 찰스 327, 타이거호 309, 타이시 타이시 236, 타이치 우드부 202, 타키칸 아미르 67, 타키토스 118, 타타르부 199, 200-2, 타이르 호세인 182, 타이르 왕조 182-3, 탄지마트 267, 탈라스강 211, 225, 탕구트족 205, 서하 시샤, 테르모필레 전투 39, 테마 136, 140, 09, 테베레강 71, 테살로니키 94, 120-1, 147, 155, 살로니카, 테오다하드 130, 테오도라 요스티니아 아누스 황제 부인 133, 135, 테오도라 콘스탄티누스 8세 3녀 143, 테오도라 테오필로스 황제 부인 142, 테오도리크 동고트 왕 129, 526, 테오도리크 1세 소고트 왕 109, 테오도시우스 1세 103, 105, 테오도시우스 2세 108, 122, 테오필로스 142, 토르구트부 238. (344페이지) 32번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악전고투 제8장 대영제국에서 연합왕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이은 또 하나의 악몽이었다. 반파시스트 전선의 참전국 중 영국은 본토가 주요 전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시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주축국과 싸운 나라였다. 전쟁 초기 독일은 폴란드 전선에 집중했다. 서부 전선은 가짜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묘한 소강 상태가 이어져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독일은 폴란드를 제압하자 총구를 서부 전선으로 돌렸다. 새로운 전격전 전술로 덴마크, 노르웨이, 베네룩스 3국을 1940년 4월과 5월 2달 만에 점령했다. 보름 후 유럽 최강의 육군 국가라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했다. 북으로 노르웨이에서 남으로 에스파냐 국경에 이르는 대서양 해안 전체가 독일군의 지배를 받아 영국이 사실상 포위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1940년 6월부터 1941년 6월까지 폴란드 서쪽의 전 유럽이 파시스트의 수중에 놓였고 겨우 스위스, 스웨덴 등 몇몇 나라만 중립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럽 전체로 보면 브리튼 섬 하나가 전 유럽과 대치하는 형국이었다.
고립 무원의 상태에 놓인 영국 정부와 국민은 절박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소련과 미국뿐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독일과 동맹 관계였고 미국은 중립을 표방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내 고립주의자들을 설득해 얼마간의 원조를 보내는 정도였다. 처칠이 말한 것처럼 이 1년은 암담한 시기였다. 하지만 영국인은 불려불굴의 정신을 발휘해 독일 파시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홀로 그들과 맞서 싸웠다. 각국의 망명 정부들이 런던으로 몰려들었다. 런던은 반파시스트 진영의 보루였다. 히틀러가 유럽은 독일이 지배하고 영국은 바다를 지배하자고 제272 제의하지만 영국은 단호히 거절했다. 272에 대한 해석 345페이지 1941년 5월 10일 독일 부총통 루돌프 헤스 1894년부터 1987년 93세가 평화협상인을 들고 비밀리에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다. 영국 정부는 헤스의 제안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를 전쟁포로로 취급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응도했다. 히틀러도 헤스의 돈키호테 같은 행동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헤스가 평화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41년이면 47살 때네. 브리테니커 헤스에서 인용. 영국은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렀다. 1940년 8월 독일 공군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 전투 273이 시작된 것이다. 273, 345 위키백과에는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는 항목으로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공중전은 9개월간 계속되었다. 독일 공군은 6만 톤의 폭탄을 투하해 8만 명의 영국인이 목숨을 잃고 건물 100만 동이 파괴되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런던, 코번트리,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등 영국의 주요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다. 영국 전투 기간 동안 영국은 915대, 독일은 약 1700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영국인이 피와 땀과 눈물로 조국을 지켜내는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탈리아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 1941년 6월 그해 6월 22일 저녁 처칠은 소련을 지지하겠다는 연설을 했다. 처칠은 자신이 반공주의자이지만 소련의 곤란은 곧 영국의 곤란이며 우리는 소련 정부와 소련 인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칠의 이 선언은 독소 전쟁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반년 후 일본의 진주만 공격 12월 7일로 전선이 확대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양 진영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를 틈타 영국은 동아프리카, 정확히 말하면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지역에서 이탈리아군 30만을 괴멸시켰다. 여샤를 몰아 엘랄라메인 전투 1942년 6월부터 7월,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11월 6일에서 로메리 지휘하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을 튀니지로 내몰고 미군과 연합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동남아시아 전장에서는 일본군의 공세에 연전 연패했다. 진주만 공격 당일에 일본군은 홍콩을 공격하고 동남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를 침략했다. 2주가 채 안 돼 홍콩이 함락되고 한 달 후 말레이 반도 전체가 일본군 손아귀에 들어갔으며 그 보름 후 싱가포르를 방어하던 10만의 영연방군이 항복했다. 처칠은 이 패배가 영국 역사상 최대의 재난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1942년 5월 미얀마에서도 패해 인도로 철수했다. 해상 전투에서도 항모 허미즈호를 잃고 벵골만의 섬들도 빼앗겼다. 영국은 북아프리카 전선이 정리되자 미국과 함께 두 차례의 작전을 벌여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해 파시스트 정부를 붕괴시키고 이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제2전선 서부전선을 만들 수 있었다. 제2전선을 만들기까지 시간은 영국이 벌어준 것이었다. 연합군이 동서에서 쥐어들어가자 나치 정권은 지상에서 사라졌다. 한편 아시아 전선에서도 반격에 나서 버마를 되찾았다. 반파시스트 연합 세력은 승리를 거두었으나 세 거두 중 하나인 영국은 이름만 전승국일 뿐이었다. 30만의 전사자를 포함해 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전비도 200억 파운드가 넘었다. 피투강금과 외화, 거의 미국 달러도 소진했다. 1945년의 외채는 35억 달러, 1946년 국내 공채는 200억 파운드가 넘었다. 이강 표준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 해군력의 발전도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 347페이지 4. 백인 자치령의 입안. 해외의 강적들과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 동안 대영제국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먼저 거론할 지역은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이른바 백인 자치령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은 차례로 주권을 얻었다. 대영제국이 영연방으로 변신하면서 제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문제 347페이지. 아일랜드 문제의 근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171년 아일랜드 제후들은 영국 국왕을 명목상의 군주로 인정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17세기 중엽 크롬웰 집권 시기 1653부터 58에 영국에 복속되면서 아일랜드인의 저항도 본격화되었다. 크롬웰은 잔혹하게 봉기를 진압했고 1801년 정식으로 병합해 국호를 대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바꾸었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아일랜드의 경제는 피폐해졌다. 막 일어나려던 공업은 싹이 꺾였고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 1845년에 발생한 감자 마름병으로 인해 미승유의 대기근이 발생했으나 영국은 수수방관에 150만 명이 사망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19세기 유럽을 뒤흔든 대사건 중 하나였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 감자 마름병은 하느님이 내리신 것이지만
기근은 영국이 만든 것이다. 1860년대 후반 아일랜드인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자치 요구 운동과 토지 회복 운동을 전개했다. 영국은 몇 차례 자치안을 제안했지만 아일랜드인은 1905년 신페인당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아일랜드의 민족운동은 더욱 활발해져 1916년 부활절 봉기로 발전했다. 1920년 영국은 제대 군인으로 구성된 블랙앤텐이라는 특수부대를 앞세워 진압했으나 다음 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 주로 구성된 아일랜드 자유국을 허용하고 1937년 영연방에 남는다는 조건으로 아일랜드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에 협조하지 않고 중립으로 일관했다. 274 348페이지 274 개인적 차원에서 4만 3천 명의 아일랜드인이 영국군에 자원했다. 1948년 정식으로 독립하고 영연방에서 탈퇴했다. 아일랜드 독립 이후에도 영국 영토에 편입된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을 괴롭혔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종교 갈등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민족 갈등이었다. 북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가톨릭인데 이들은 법률적 사회적 지위가 신교도보다 낮았다. 1960년대 후반 가톨릭 교도들이 투쟁에 나서 1969년 벨파스트, 1942년 런던 대리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해묵은 갈등 속에서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저항이 거세졌다. 최근 들어 북아일랜드 정세는 상당히 안정되었지만 이곳이 영국의 치부이자 상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349페이지 애증의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한 서구인은 네덜란드인이었다.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 일부가 희망봉 일대를 점거하면서 네덜란드 농민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1785년 영국도 남아프리카의 근거지를 확보했다. 1795년과 1806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은 케이프타운을 점령하고 1814년 600만 파운드를 네덜란드 왕실에 지불하고 남아프리카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미 네덜란드 본토와 관계를 끄는 보어인은 영국의 통치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북쪽의 내륙으로 이동해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오란의 자유국을 세웠다. 1870년 트랜스오발과 오라네에서 초대형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되자 영국인도 이익을 보게 되었다. 남아프리카에 금이 유입되자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남아프리카에 회사를 설립해 광산업을 농단하려 했으나 금광석과 다이아몬드 광석 대부분이 보어인 거주지역에 매장되어 있었다. 두 나라를 점령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1880년에서 1902년 사이에 두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 275 349페이지 275 보어전쟁이라 하며 1차 전쟁은 1880년 12월 16일에서 1881년 3월 23일까지 2차 전쟁은 1899년 10월 11일에서부터 1902년 5월 11일까지 벌어졌다. 이 전쟁은 레닌이 말한
첫 번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전쟁은 보어인의 패배로 끝났지만 영국은 탄압 대신 보어인을 회유해 친영 세력을 육성했다. 1902년 남아프리카 연방이 성립되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지위를 얻었다. 남아프리카 연방 성립 후 친영파 보어인이 장기 집권을 했다. 이들은 보어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영국과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령 아프리카 작전에 참여했으며 영국 정부에 매년 50만 파운드를 제공하고 영국 해군에도 8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사회 모순이 격화되어 1924년 총선에서 민족주의 정당이 승리했으나 영국의 힘이 막강해 집권은 오래가지 못하고 친영파가 재집권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쟁 물자와 해군 기지를 제공하고 많은 병력을 파견했다. 전쟁이 끝나자 양국의 위치가 역전되었다. 남아프리카 연방은 전쟁 기간 동안 원료 가공산업, 군수산업, 농업이 발전하고 많은 광산도 개발했다. 특히 새로 발견된 오렌지, 오라네 지방의 금광 수입으로 공업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국은 제공해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상황이 변하자 민족주의자의 열망이 고조되었다. 1948년 총선에서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이 승리해 아파르트헤이드 인종경리 정책을 실시했고 이때부터 남아프리카 연방은 사실상 영국에서 독립했다. 국민당 정부는 영국인의 이민 제한, 영어국가 제청 금지, 공문서의 여왕 폐하 사용 금지를 결정하고 1961년에는 영연방에서도 탈퇴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경리 정책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냈지만 영국은 이권을 포기할 수 없어 제재에는 소극적이었다. 어쩌면 이런 모습도 영국의 쇠약함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 1990년대 인종주의자의 통치가 끝나고 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탄생하자 영국도 비로소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350페이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자립. 캐나다는 1768년, 오스트레일리아는 1820년, 뉴질랜드는 1840년에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이 지역은 광대한 면적과 풍부한 자원 덕분에 대영제국 차원에서도 중요한 곳이어서 집중적으로 이민 정책을 실시한 결과 백인 인구가 원주민을 능가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자치령이 된 곳은 캐나다였다. 캐나다는 1768년, 1867년 미국의 북진을 우려한 영국 식민지들이 캐나다 자치령을 결성했다. 행정권은 내각이 가지지만 입법권은 의회와 영국 국왕이 갖고 총독이 국왕을 대신해 캐나다 의회가 만든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8세기 후반 제임스 쿡에 의해 발견되어 351페이지 276. 그전에도 유럽의 항해가들이 발견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770년 제임스 쿡이 상륙함으로써 오늘날의 모습을